네,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당대회였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어땠는지 이 시간 함께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과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김태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과정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트럼프 가족들만 좀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고 주류들은 물론 뭐 중재 전당대회 예정부터 얘기 나와서 트럼프를 몰아낸다 어떤 했지만 몰아내지 못했지만 뭐 전혀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공화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사고 없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주류들이 예. 안 왔으니까. 주류들이라는 건 아마 고참 정치인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것이 더 매력적이고 고참이라는 건 부시 가족이 안 왔다는 얘기인데 잔 맥케인 그밖에 뭐 미루 폴 한 라이언 같은 의원도 그렇게 뭐 크게 뭐 예. 누구요? 폴 라이언 폴 라이언이 의원도. 왜 올라가서 지지선했는데 왜? 그래서 가족주의로 하는 것도 재미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런 걸 했는데 젊은 아들들이 나와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예. 제 미국의 장래인데 걔네들 2세들이 좀 좋습니까? 그다음에 부인은 특히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이민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합법은 이민 왔다. 그것도 또 재미난 얘기고 나는 그리고 또 이 자체가 흥행입니다. 제가 현직일 때 이거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흥행이니까. 이게 무슨 정월달에 하는 그 내셔널 스피치가 아닙니다. 이날은 그냥 뭐 흥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너무 그냥 조용하게 평탄하게 했으면 아무런 인기가 없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좀 말이 많았기 때문에 흥행이 됐다 재미나요. 이렇게 좀 보신 안에 거죠? 더 재미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목을 끌었다는 점에서는 네. 뭐 어떤 의미의 의미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글쎄 이게 제가 그 사전에 하기 전에 보니까 와치 포인트 관점점 중에 하나가 네네. 장내에 주목을 받느냐, 장외가 주목을 받느냐, 지지자들이 얼마나 연설자들이 트럼프 이름을 많이 부르냐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점에서는 별로 그 트럼프가 원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편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역대 가장 백인 중심적이었다. 뭐 이런 평이 나옵니다. 사실 뭐 저녁 황금 시간대 지지 연사로 흑인 목사도 나왔고요. 뭐 무슬림 한국계 안과 의상 등 유색 인종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구색 맞추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 의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활동이 강한 사람들은 다 백인들이 많죠. 거기다가 또 공화당 특히 백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보수 정당인 것이 이제 백인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이번 정부에 특히 이번 역대로 백인들이 과다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특히 더 그렇다 그러면 이번 그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 공약, 아메리카 포스트라든가 이게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흘러가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더 그 백인 위주로 많이 대표가 됐는지 아니면 그 선접을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일종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돌아가는데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미국이 국제주의보다는 고립주의 혹은 세계주의보다는 자국 중심주의로 가면 이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이 백인 정당 아닙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공화당을 세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인데 그때는 98%가 흑인이 공화당에 있었는데 세월이 흘리면서 98%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흑인인 오바마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죠. 네. 그건 백인들이 밀어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8년 동안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흑백 그건 더 심해졌고 예. 이번엔 흑인 경찰이 백인이 흑인이 백인 경찰을 쐈는데 예. 3명을 그중에 하나는 또 흑인 경찰입니다. 예. 하나 나진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본래가 이번에는
95% 이상이 흑인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힐러리를 구태여 그 공화당에서 포기한다는 건가요? 흑인 쪽. 포기보다는 신경을 안 쓴 것이죠. 그다음에 흑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각 주에서 하니까 이건 뭐 트럼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각 예. 주에서 정해서 보내주고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각 주에 있는 그 당원들이 정한 겁니다. 의원님 궁금한 게요.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었습니다만 또 공화당에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경선 과정에서 말 되게 막하고 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예전에 공화당 후보들과는 좀 다른 좀 이렇게 경박한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공화당 경선 사상 최다 표를 득표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함의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그 막말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본지 못한 거 대개는 딱 질문을 받으면 저도 그렇지만 생각을 껄렁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뭐 유리한자 불리한가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하죠. 예. 근데 오래 경험이 있을수록 계산이 빠른데 이 사람은 자기 느낀 대로 그대로 말하니까 이건 들어보지 못한 그 막말다 실수도 많이 했죠.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 솔직하고 속임 없이 얘기하는 데 매력을 느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 어떤지 미국엔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이 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자기들끼리만 하고 말도 자기들끼리만 이해하게 떠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공화당은 그 정체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백인의 그 뭐라 그럴까 중산층을 겨냥을 해갖고 예. 아메리카를 도로 찾자 이걸 하는 바람에 여기에 매력을 확 느낀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의원님, 공화당 주류 측은 끝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이 이번에 찬조 연설에서 양심 투표를 네. 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당 통합 구상에는 조금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다 투표를 받고 네. 공천이 된 다음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거 좀 전략적인 거예요? 2020년을 노린다는데 그게 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크루스가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때 그 이제 크리스 하면 극우파입니다. 저기 티파티예요. 예. 크리스찬이 밀어서 한 번 한 건데 글쎄 그 도움이 된 것 같지 않고 그걸 보고 갈라졌다. 이미 끝나는데 무슨 이제 뭐 얘기 뭡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들 다 트럼프를 우리가 지지하고 네. 지금 공화당에 앞으로 이제 총선에 나올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힐러리보다 낫다. 이거. 그러니까 김 교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서 지금 저희도 좀 재밌는 느낌이 드는데 크루즈의 말 실수로 이제 치부를 하셨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가 어떤 그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게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테드 크루즈 의원이 1970년으로 만 46세예요. 예. 장래가 창창하죠. 젊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 돼. 그래도 그나마 이제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많은 투표를 얻은 분이고. 글쎄 이 양반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차기에는 내가 하겠다. 2020년 하겠다. 예. 뭐 이런 그런 계산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대가 도움이 될까요? 그런 차기 후보로서 어떤 입지 강화라든가 그런 게. 글쎄 대선 결과에서 트럼프류의 공화당이 주류가 된다 그러면 예. 크루즈는 치명타가 되겠고 트럼프류의 새로운 시도가 공화당 주류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러면 크루즈가 다시 컴백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이 공화당 주류가 자꾸 반대한다. 이건 뭐 어떤 그 경험담을 얘기해요. 제가 백인 지역구에서 선거 사무실에 가서 출마하겠다 했더니 예. 뭘로 출마하느냐 그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럼 무슨 당이냐? 공화당이다. 또 한 번 놀래요. 그러면 공화당입니다. 여기하고 달라요. 자기가 공화당이라고 툭 놓고 그만이지. 예. 트럼프도 가서 뭐 출마하느냐? 대통령 출마하겠다. 깜짝 놀래. 무슨 당이냐? 공화당이다. 그럼 공화당입니다. 그 다음부터 공화당이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사람이 공화당이라고 후보가 나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툭탁툭탁 문제가 생겼습니다. FTL 반대했죠. 그렇죠. 그건 공화당의 정책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공화당이라고 등록했으면 공화당입니다. 여기는 네. 뭐 뽑는다 그러대. 그러니까 아무리 주류가 뭘 반대를 하나마나 해도 그건 국민이 일단은 결정하는 된 거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공화당으로 받아들였는데야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잡음들은
흥행으로서의 도움이 될 뿐이지 크게 어떤 치명타를 주기는 쉽지 않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효과인지는 몰라도요. 트럼프가 경쟁자인 그 힐러리를 앞섰다. 이런 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매스컴과 미국 현재 관심을 끌었다고 봐야겠죠. 아, 물론이죠. 전 세계가 제가 BBC도 보세요. 계속 하던데. 예. 이게 이제 누가 올라갔냐 내려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끝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좀 그런데 시끄러워야겠네요. 거기는 지지율을 올리려면. 예, 거기는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바마가 오겠죠. 예, 예. 거기야말로 정치 거물이 옵니다. 남편은 전 대통령이고 네네. 대통령이 둘씩 오니까 여기는 부시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물들이 오고 그건 뭐 또 빤히 보입니다. 누구 온다는 게. 그리고 이제 힐러리야 정치에 정말 본인이 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정말 sophisticated 잘하겠죠. 이걸 기가 막히게 오점 없이 착착.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저희 국민들이 바라보고 판에 박은듯이 그 힐러리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예. 이것이 이제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일주일 동안 끌려가서 불에는 것이 공화당은 너는 이제 개인이 아니다. 공화당의 후보니까 이 트럼프도 데려가서 당신이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공화당의 후보니까 공화당의 말 좀 들으셔. 불러다 놓고 내 생각은 2주는 어디 가서 브레인워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막말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이번 스피치에 뭐라고 하니 제가 소투는 영어로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막말 안 할 테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렇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한미 FTA는 실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로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FTA를 하나씩 다 리뷰를 하고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안 되면 특히 나프타 북미의 저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거를 지식하면서 재협상을 하는데 만약에 안 따라준다 그러면 아예 나와버리겠다라는 말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그 방위 분담 문제,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적으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겠다. 수락 연설을 했으니까 당연히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은 워낙에 그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라는 게 뭐냐면 자유시장이거든요. 프리마켓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예.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유무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화당은 항상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제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공화당의 기조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식의 공약들은 약간의 톤다운 어떤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당의 뭐 어떤 기조와 같이. 그런 게 그리고 예. 또 모든 정책 집행이 되는 것은 기왕의 관료 조직, 예, 예. 그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협상에 몇 가지 조항, 우리 미국 기업애들이 한국과 무역하면서 불만했던 것들은 틀림없이 짚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황, 지금 현재 그 자유무역 협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대비할 필요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교수님 이게 보니까요. 의원님 이게 트럼프가 미군 철수해야 된다. 전 세계는 미군 철수하겠다. 이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방위 분담을 적절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철수하겠다. 이런 기조인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출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 안보 지형도 중요한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예. 철수하겠다는 거는 민주당의 카드였었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말을 한 번 적도 없고 항상 대한민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 건 공화당입니다. 예, 예.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레소루션을 통과시킨 것도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인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자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 개인 단지 생각인가요, 그럼요? 개인 생각도 아니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이 군사 비용을 우리 젊은 애들이 18살, 19살 먹은 애들이 국토를 나라를 위해서 맡고 있는데
그거 좀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비를 좀 더 내라. 그걸 그쪽. 덜 내겠다고 경제 대국인 미국, 한국이 또 일본까지 껴서 그걸 아웅당하니까 그 뭐 그러냐.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미스테이크한 것은 예. 한국은 42%밖에 안 나고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곧 미국의 대사관이 편지를 보내기를 그게 아니라 현재 50% 내고 있다. 예, 예. 자기가 50%는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내고 있다니까 쑥 들어가서 다시는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지역엔 크게 안보에는 크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예. 거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 첫날에 정강 정책을 내놨는데 네. 북한을 노예 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는 김정은과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노예 국가로 적시를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공화당은 역대로 그 저 북한 같은 불량 국가, 테러에 대해서 터프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게 공화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이제 그 대화나 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 쪽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북한하고는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하긴 했었지만 북한이 워낙 응하지 않으니까 북한하고 포기할 정도로 북한이 막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북한을 상대로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북한을 우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뭐 김정은과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협상가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걸 거예요. 자질이 있다 하는 것. 사실은 과거를 보면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 단계에서 2002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나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2005년에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그렇죠.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그 9.19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부시 행정부고, 나중에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고 열심히 뛰어오면서 북한 해결을 했던 것도 공화당 쪽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때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공화당 행정부랑 협상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쉽게 세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공화당이 이렇게 했으면 이거나 믿을만하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의원님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11월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이 맞붙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더 관심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미국 11월 대선 표심을 갈 승부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말씀하신 걸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만 첨부해서 얘기하면은 네네. 오바마가 8년 동안에 우리 대북 정책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뭘 했어요? 만날 대화하자. 예. 단지 조건은 핵을 포기하면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8년을 끌고 오면서 핵을 포기했습니까? 점점 더 핵은 늘어나고 예. 더 이제는 잠수하면서 수직으로 쏘질 않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참다 못해서 불량국가, 노예국가라는 거는 북한에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핵을 포기하고 막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해결을 짓자는 건데 반드시 해결을 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네. 이렇게 힐러리가 대통령이면 힐러리는 또 오바마의 그대로 전철이 갈 카피이기 것이다.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8년을 또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드를 놓고 야단을 치는 판에 만날 8년 동안 뭐 했어 도대체.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면은 뭔가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해는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창준 전 미 연방학원 의원 그리고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김태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